안녕하세요. 우리 요즘 국어 시간에는 그림 일기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요. 자, 오늘도 어떻게 하면 그림 일기를 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모두 구름빵 그림 일기 편을 보고 왔나요? 네, 그러면 이야기를 잘 보고 왔는지 한번 물음에 답해 볼게요. 자, 홍씨가 하루 종일 특별한 일을 하려고 애를 썼지요. 홍씨가 이렇게 특별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쓴 까닭은 무엇이었어요? 네, 그림 일기를 쓰기 위해서였지요. 그림 일기를 쓰려고 여러분도 같이 써주세요. 그림 일기를 쓰려고. 자, 2번. 특별한 일을 하지 못해서 속상한 홍씨에게 오타가 났어요. 홍씨에게 엄마가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나요? 네, 육아일기를 보여주셨지요? 육아일기. 홍씨가 어릴 때 엄마가 홍씨를 어떻게 돌봤는지 써두었던 그런 일기였어요. 자, 그러면 엄마가 보여주신 육아일기를 보고 홍씨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이었어요? 네, 꼭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일기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일기를 쓸 수 있다.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일기로 쓸 수 있다. 좀 기네요. 글씨 크기를 좀 작게 써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앞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다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너무 빠르면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써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 일기 편 본 거 내용과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밑에 4번 그림 일기를 쓸 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해볼게요. 자, 여기 5가지의 보기가 있어요. 첫 번째 걸 볼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쓴다. 맞는 말일까요? 네, 이건 아니죠. 있었던 일을 모두 쓰면 정말 길고 뭐가 중요한지도 알 수 없을 거예요. 이거는 틀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거 볼까요? 기억에 남는 일을 쓴다. 그렇죠.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기억에 남는 일을 쓰는 거죠. 자, 세 번째. 특별한 일만 써야 한다. 맞아요? 네, 이건 아니지요.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쓸 수 있어요. 네 번째, 기억에 남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다. 맞나요? 맞죠? 네, 그림으로 그려야 그림 읽기겠죠? 마지막, 있었던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쓴다. 그럼요. 생각이나 느낌을 꼭 써야 되지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3개 하면 맞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홍씨가 이제 그림 일기를 썼나 봐요. 그러면 한번 홍씨의 그림 일기를 읽어보고 나서 홍씨가 어떤 점을 잘 썼고 어떤 점을 고쳐야 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자, 위에서부터 읽어볼까요? 2020년 9월 1일 화요일. 날짜를 썼고 여기에
그림도 있네요. 그림을 보니까 네, 물고기를 잡는, 그러니까 낚시를 간 장면을 그렸어요. 자, 네, 그럼 내용도 한번 읽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이를 닦았다. 삼촌이랑 누나랑 낚시를 갔는데 새끼 물고기들만 잡아서 풀어줬다. 그래요. 낚시를 간 내용을 썼네요. 자, 그럼 혹시 이렇게 홍시의 일기에서 빠뜨린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일기에는 어떠한 것들을 써야 된다고 했어요? 기억나나요? 네, 먼저 날짜를 써야 되고요. 이건 여러분 안 써도 돼요. 자, 그리고 또 뭐 써야 됐어요? 네, 날씨도 써야 되죠. 여러분도 안 적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적어야 됐어요? 네, 그림을 그려야 되고요. 또 네, 있었던 일을 적어야 되고요. 또 있나요? 네, 나의 생각이나 느낌도 적어줘야 되지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혹시 이 홍시의 일기에서 빠진 게 있을까요? 자, 날짜 있었어요? 네, 날짜 있네요. 9월 1일 화요일이라고 적혀 있지요? 네, 날짜는 있어요. 그러면 날씨가 있나요? 날씨, 여기 날씨가 없네요. 그쵸? 여기 날씨가 있어야 되는데 날씨를 홍시가 빼먹었나 봐요. 그래서 날씨가 없고, 자, 그 다음에 그림이 있어요? 네, 여기 낚시를 하는 그림이 있죠. 네, 그림은 그렸어요. 있었던 일 썼나요? 네, 삼촌이랑 누나랑 낚시를 갔는데 새끼 물고기들만 잡아서 풀어줬다. 있었던 일이죠? 네, 있었던 일 썼어요. 그럼 생각이나 느낌도 적었을까요? 아, 생각이나 느낌이 없어요. 있었던 일만 적고 이제 홍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적지 않았네요. 자, 그러면 홍시가 기억에 남는 일을 썼는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기억에 남는 일. 네, 삼촌이랑 누나랑 낚시를 갔는데 삼촌이랑 누나랑 낚시를 갔는데 새끼 물고기들만 잡아서 풀어줬다. 네, 이건 기억에 남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위에 이거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이를 닦았다. 자,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은 낚시를 간 내용이랑 관련이 있는 내용인가요? 네, 이건 전혀 관련이 없지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일도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홍시가 뭐 씻고 밥 먹고 이를 닦으면서 특별하게 한 생각이 있다던가 그게 뭐 기억에 남아서 그걸 자세하게 쓰고 싶었다던가 하면 이런 일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쓰고 싶은 건 낚시를 간 내용이니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이를 닦은 내용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홍시의 일기를 살펴보았으니까 이 다음 장에서 여기 다음 장에서 홍시의 일기를 다시 써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먼저 이름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주세요. 여기는
이름 쓰는 공간이 없어서 여러분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홍씨의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홍길동이라고 쓰겠어요. 홍길동. 여러분의 이름을 써주세요. 자, 그러면 일기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뭘 써야 돼요? 네, 날짜를 써야 되죠. 아까 전에 홍씨가 간 날이 9월 1일 화요일이었네요. 그러면 2020년 9월 1일 화요일. 여러분들은 9월 1일 화요일만 써도 됩니다. 굳이 2020년까지는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까요? 네, 날씨 맑네요. 날씨 맑음. 맑고 바람이 살랑살랑 붐이라던가 맑고 더움이라던가 햇볕이 쨍쨍 이런 식으로도 써주고 싶은데 선생님이 실제로 홍시가 된 게 아니라서 이때 날씨가 바람이 불었는지 쨍쨍하기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맑음이라고 써줄게요. 자, 그림은 이미 그려져 있으니까 이제 쓸 내용을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반찬으로 뭘 먹고 이런 거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왜냐면 얘는 홍시는 지금 밥 먹은 내용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낚시를 간 내용을 쓰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내용은 안 써도 돼요. 그럼 바로 낚시를 가는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누구랑 갔어요? 네, 삼촌이랑. 선생님, 왜 여기 한 칸을 쓰시지 않고 비워놓고 쓰시나요? 네, 글을 처음 시작할 때는 처음 한 칸을 비워놓고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칸부터 시작할게요. 삼촌과 누나랑 낚시를 하러 갔다. 칸이 없으니까 네, 다음 밑줄로 갈게요. 낚시를 하러 갔다. 자, 다로 문장이 끝났으니까 마침표를 찍어줘야겠지요. 어디에다가 써야 돼요? 네, 여기 이 네모칸을 4개로 나눈다 라고 생각하고 왼쪽 밑에 있는 네모칸에다가 찍어야 되죠. 자, 삼촌과 누나랑 낚시를 하러 갔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작은 새끼 물고기들만 잡았죠. 새끼 물고기들만 잡아서 풀어주었다. 자, 새끼 물고기들만 잡아서 풀어주었어요. 어떤 생각을 했어요? 네, 아쉬웠겠죠? 아쉬웠다. 다음에는 큰
물고기를 잡고 싶다. 다 썼나요? 네, 못 썼으면 잠깐 멈추고 써보세요. 자, 그럼 쓴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홍씨가 쓴 내용 중에서 있었던 일 살펴볼까요? 네, 삼촌과 누나랑 낚시를 하러 갔다. 새끼 물고기들만 잡아서 풀어주었다. 자, 이게 있었던 일이죠. 낚시를 간 내용을 쓸 거니까 뭐 자동차를 타고 갔던지 아침에 반찬이 뭐였는지 뭐 이런 건 다 뺐어요. 그 낚시를 가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만 썼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아쉬웠다. 다음에는 큰 물고기를 잡고 싶다. 이건 뭐예요? 네, 이건 생각이나 느낌이죠. 일기에는 이렇게 있었던 일과 그 일을 하면서 내가 한 생각이나 느낌을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이 겪은 일로 일기를 적을 수 있겠나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일기를 적어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습니다.